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자, 오늘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66 말띠 정치 파발마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봉봉 봉봉봉.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에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이어서 시사평론계 최민식. 누구냐 너?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예. 자, 오늘 원래는 월요일이라서 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가 나와야 되는데 최수영 평론가가 대신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최진봉 교수님의 봉침과 최수영 평론가님의 철가방 만두 공격을 기대합니다. 실사공구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먼저 오늘 나온 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죠. 네, 오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8.9%로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58.9%로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긍정평가는 2.5%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1.9% 하락했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어요? 정당 지지율은 이제 그 국민의힘이 38.8%,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2% 상승했고요. 민주당은 46% 나왔는데 지난주보다 0.5% 포인트 하락을 좀 했는데 뭐 이건 좀 뭐 0.5는 좀 무의미한 수치 같고요. 국민의힘이 그래도 38.8, 39%, 40%에 조금 육박하는 거, 이것은 윤 대통령 지지율과 조금 연동된, 상승과 연동된 그런 분위기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결과를 좀 해석해 보자고요. 먼저 최진봉 교수님.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이 결과에서는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조사 대상 중에 보수층, 중도층 이런 분들이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층 같은 경우에 4.5%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중도층도 2.3%포인트가 올랐고요. 네. 그래서 중도층과 보수층이 상당히 좀 지지를 더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띄는 게 무당층이 10.2%포인트 상승을 했고, 실물 경제 상황이 민감한 판매, 생산, 노무, 서비스 이분들이 또 상승을 하는데 역할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 이런 부분들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만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생산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상승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괜찮았다. 뭐 그러니까 괜찮았다는 표현보다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상승을 좀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는 좀 뭐 최 교수님 좀 이렇게 오늘 보니까 드라이하게 말씀하시는데 드라이하게. 만두 여론조사. 날릴 것 같아요. 아니 만두는 어떻게 아니고요. 얘기하냐. 만두 일단 철가방부터 꺼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보수와 중도가 쌍끌이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이게 뭐 강력하게 노조에 대응해서 화물연대 대응해서 이랬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동안 뭐 대통령이 그 참모 뒤에 숨거나 이러지 않고 그것이 좋든 나쁘든 의미에서 내가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보수층은 열광했고, 또 중도층도 이러면 조금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다가, 게다가 어쨌든 지금 열흘째 도어 스태핑이 중단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필요한 혼선 메시지가 안 나가는 것도 좀 안정적인 이런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여당이 왜 아까 0.5% 야당이 하락했느냐. 김의겸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장경태 의원 같은 분들이 네거티브 공세가 중도층에게는 조금 부정적 영향을 끼쳤어요.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 같아. 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제 38.9%. 2.5%가 올랐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글자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 토요일 날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인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정말 그 영장실질 심사가 1997년 도입됐는데요.
최장 기록의 심사였습니다. 10시간 6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장이었습니까? 최장이었습니다. 이게 기록이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안은 그렇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은폐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10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혐의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 2020년에 그 자진원을 울북이 근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의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밈스라든가 이런 정보 사항에 대해서 국정원과 국방부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월북 정황에 배치된 내용들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 두 가지 혐의입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번 구속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개적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 심사하기 전에도 의견을 밝혔는데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서훈 실장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고 전략가고 협상가다. 그리고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북한 핵 그리고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런 신뢰 자산을 꺾어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전에 얘기했던 말은 모든 책임 본인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종 결정은 본인한테 했다라는 면을 명확하게 표현을 했고, 정권이 바뀌어서 다른 내용이 바뀐 게 없는데 이런 다른 판단을 내리는 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그동안은 이제 우회적으로 대처하다가 지금 참전을 했다. 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협상가고 신뢰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 대북 전문가 한 명을 뭐 이렇게 사라지게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문 전 대통령이 그 자신의 입장에서 얘기했던 거라고 봐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군사 전문가가 누굽니까? 대북 전문가가 누굽니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그냥 그분을 갖다가 두 번이나 구속영장 청구해서 결국은 법에 심판대에 서게 했어요. 그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전문가 아닌가요? 근데 왜 그 서훈만 전문가고 김관진은 전문가가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씀들, 그다음에 결국 김관진 전 장관도 재판 끝에 사실은 그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사실 지금 진실의 마지막 퍼즐을 갖춰가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문 전 대통령께서 2020년에 그 이대준 씨 피격 공무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아버지의 억울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내가 직접 챙겨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내가 이 과정을 밝히겠다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을 달리하는지, 저는 이건 조금 말하자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에 조금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께서 뭐 봉침 쏩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말이.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참전한 게 아니고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글에 올린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의 검찰 수사는 서훈 실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대통령은 보고에 올라온 여러 가지 보고사항들을 검토하고 보고사항의 내용들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보실 때는, 문재인 대통령 보실 때는 그전에 올라왔던 사항들과 지금의 상황이 전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든지 그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월북의 의사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내리는 해경의 판단이나 국정원의 판단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또 처벌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터졌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올라온 보고서안 가지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그 정보를 보면 그게 맞다고 볼 수 있어서 판단했던 걸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처벌하게 되면, 그럼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누가 할 수 있겠냐는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예전에 해경이 발표했던 내용과 지금의 해경의 입장이 바뀌었는데 그 상황에서 입장이 바뀔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구명조끼 갖고 자꾸 얘기하더니 나중에는 구명조끼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또. 그럼 뭐가 달라졌냐고요 대체.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 조사했던 내용과 지금의 해경이 조사했던 내용 중에 월북의 의사에 대해서 달라진 어떤 증거가 있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정치권의 공방도 거센데요. 여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한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미 간의 최상의 관계를 구축해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 대전환을 만들어낸 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들으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문재인 정권 그리고 서훈 안보실장 시절에 이렇게 한미 관계가 좋았고 북핵 위기가 해결이 됐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국민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참모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해서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분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은 어떤지 윤건영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압정원에서 근무한 대북 전문가,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사람이죠. 서훈 전 실장 구속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첩보, 정보 분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정보 분석과 판단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법적 잣대로 정치 보복에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윤석열 정부 골병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평생 검사만 하셔가지고 정책 판단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각자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서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은 옳지 않다. 국가의 대내외 역량을 훼손하는 오판이라고 밝히고요. 서해국 실종 공무원 월북 판단은 당시 안보관계부처의 보고와 특수정보가 종합된 결과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도 당시 야당으로서 정부의 그런 판단에 동의했다. 그때의 기록은 정부와 국회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 정부 각 부처가 판단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 결정을 아무 근거도 없이 번복하고 공직자를 구속했다고 비판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는 추락하고 공직사는 신념으로 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인사들 상당수가 이제 검찰 수사 선상에 놓인 것 같아요. 최수영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지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저는 이게 야당 탄압이다 혹은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뭐 모든 걸 털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당시 잘못이 있었으면 처벌받는 게 당연한 거고 저는 정책의 이야기를 하는데 정책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어떤 뭐랄까 그 공직자로서의 직무유기라든가 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은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는 정부가 바뀌어도 단죄해야 되는데 이런 무리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정부가 당연히 역풍을 맞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진실의 일단을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검찰이 그 검찰총장의 표현대로 정말 절제된 수사를 해야 해서 국민들의 제대로 된 공정과 상식에 대한 평가를 받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증거에 입각한 수사로 정말 검찰의 신뢰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 이제 보수 쪽 평론이신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의 통치 행위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통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면 누가 통치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통치 행위와 범법 행위에 대해서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판단 문제, 이를테면은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원전이라든가 서해 공무원 피격 이런 데 대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국민들을 왜곡하거나 이런 점들은 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들은 작은 부분이라도 범법이 있다면 저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치 행위와는 이건 다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치 행위와 관련된 게 아니라 증거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컨대 그 전에 해경이 발표했던 내용과 지금의 해경이 입장을 바꾸고 나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 특별히 증거가 될 만한 게 없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명조끼 얘기해가지고 한자가 쓰여 있으니까 이게 뭐 중국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그때 당시 그렇게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거 본 적 없다고 다 증언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중국 사람이 줬다고 하면 그럼 중국 배가 구조를 해가지고 구명조끼 가지고 다시 그러면 바다에 빠뜨리는 거냐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지금 그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증거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고 그 증거에 따라서 처벌받으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는 정책에 대한 판단 뭐 경제정책 이런 거는 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정책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든가 자료를 왜곡했다든가 삭제했다든가 이렇다면 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8.9% 지난번보다 2.5% 오른 것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4글자로 받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명쾌하게 월드컵 덕 도찐 개찐 잠시 반짝 통계를 믿냐
반대 의견 4글자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하면 되네. 예. 하면 오른다. 예. 도스태핑 중단으로 말 실수를 줄인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이 4글자가 아니고 쭉 입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야가 결국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어제 주말 시작으로 2+2 협의체까지 구성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 9일까지는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여야의 구상인데 어때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지금 저 월드컵 축구 말씀하셔서 그걸 비유하면은 인저리 타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45분 시간은 끝나고 지금 거의 인저리 타임에 접어든 시간인데 왜냐하면 2를 넘겼으니까요. 딱 일주일 남았는데 2+2 회동 그 협의체 가동했는데 저는 어쨌든 당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9일까지는 통과시켜야 합니다. 네. 네. 뭐 우리도 황희찬 선수가 인저리 타임에 골 넣었잖아요. 골 넣었잖아요. 네. 인저리 타임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시네요. 뭐 시즌이니까요. 추가 시간 그렇게 안 하고 대단하십니다. 네. 자, 여야가 각각 준 예산 사태와 야당 수정 예산안 통과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던데 이게 뭐예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준 예산 사태는 뭐냐면은 예산안이 합의가 국회 기간 동안 안 되면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아주 잠정적으로 하는 예산인데 이거는 공무원 인건비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뭐 서민생활 관련된 거라든가 국가 투자 사업, 지자체 국고 보조 사업 이런 거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월급 주고 정말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만 돌아가는데 다른 예산들은 집행이 안 되는 게 준 예산이고요. 만일 이게 안 되면 또 하나 카드는 이제 민주당이 그러면 감액 예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안을 다 손질해 가지고 감액한 다음에 그것만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최악의 카드죠. 미국에서도 셧다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이렇게까지 여야가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 문제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나온다면 예산안 타협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주장처럼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취소하고 탄핵 소추 진행을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 국회의장이 국회를 이제 본회의 소집을 안 해가지고 열질 않아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절차를 밟아가려면 지금 원래 계획은 해임안 하고 나서 탄핵안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임안은 분명히 거부권 행사할 게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럼 2번의 회의를 열어야 돼요. 근데 정기국회가 아닌 상태 2번의 회의를 여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장도 뭐 우상호 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뭘 2개를 어떻게 하냐. 그럼 본인한테 왜 이렇게 부담을 주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럼 해임안 말고 탄핵안으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민주당에서 어떤 안으로 할지를 결정하진 않았고요.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떤 방안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사실 이번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실제로 과방이나 국토위 이 소위원회마다 쟁점 법안들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이건 벌써 상임위 통과가 됐고요. 근데 이제 법사위하고 이제 본회의 남겨둔 상태고 그다음에 파업 노동자에 대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일명 노란봉 특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제도화하자는 이른바 그 운송법 개정안도 그렇고 이게 지금 지뢰밭에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자, 그러면 두 분한테 마지막으로 이 상황 여야 어느 쪽에 책임이 더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최진봉 교수께서 봉침 좀 쏴볼래요? 저는 당연히 여당이 문제가 있죠. 여당이 지금 저는 웃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예산에 대해서 여당은 보이콧하겠다 그러고 안 하겠다 그러고 야당이 예산을 빨리 처리하자 그러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 어디 있었습니까? 여당이 빨리 예산을 처리하려고 아니 예산은 지금 준예산 편성한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그냥 탄핵하면 우리 예산은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정부 여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예. 버티게 들어갔어요. 또 야당은 더 웃겨요. 야당은 또 그렇다고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 이런 구조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여당이 빨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안 심의를 자꾸 이런 탄핵안과 연계시켜가지고 여당 잘못이다 하여튼. 여당 탄핵안과 연계시켜서 예. 발목을 잡는다는 말도 웃기는데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최승 평론가도 뭐 철가방에서 만두 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은 사안을 저렇게 달리 볼 수가 있나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에도 무릅쓰고 그래 예산 통과를 위해서 국정수사 합의해 줄게 해서 합의했는데 그 다음날 그 합의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그 해임 건의안 낸다 해서 전국을 경세시킨 게 국민의힘입니까? 민주당이잖아요. 정치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신뢰의 자산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정치에서 어떻게 가도 안 되는 건데 이 모든 책임은 정말 국정 운영의 책임은 여당에게 있지만 이 국회 운영의 파행의 책임은 저는 야당에게 있다. 아니 강력하게 합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합의했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내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도 한 줄 평해 주세요. 오늘 나온 한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38.9% 나왔는데요. 두 분도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네 글자로 생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하나에 한 5자인데 그러면 4자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니 5글자를 하세요. 시간 없어. 예, 빨리. 하나의 여론. 예? 하나의 여론. 하나의 여론이다. 그렇게 되게 만원 보냅니다. 네. 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 오늘 내일 또 새벽 경기도 있고 그래서. 최수영 평론가 해주세요. 시작. 3, 2, 1. 이제 됐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마찬가지로 최수영 평론가 그렇게 잘한 건 아니랍니다. 예. 자, 정치 파벌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